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6월 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서 희생당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죠. 윤청자 여사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7일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분향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섰던 분입니다. 그때 막아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은 굉장히 울분에 찬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당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렇습니다. 당시 분향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즉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북한 소행인지 진실로 그러니까 얘기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윤청자 여사는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한 짓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럴 때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맺힌 한 좀 꼭 대통령께서 밝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네, 당시 윤청자 여사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내외였는데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그러나 끝끝내 이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윤청자 여사로서는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해전 유가족들에 대한 이 문재인 정부의 홀대와 푸대접, 그리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었던 북한의 김영철까지 받아들였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울분과 분노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한 상태에서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고 물러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 친문 네티즌들의 상당한 막말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신동아가 처음으로 이 윤청자 여사와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천안함 그리고 연평해전 관련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포함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참석자를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실수할 게 따로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충일 행사 당일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연평해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희생자 가족들은 이 대통령과 같은 줄에 앉아 있었던 반면에 천안함, 연평해전 유가족들은 한참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념식, 기념사 내용도 코로나가 주인공이었죠.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주인공은 코로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천안함, 연평해전에 대한 푸대접과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최근 신동아가 이 윤청자 여사와 가진 인터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지난 3월 27일의 그 사건 이후에 한동안 스트레스성 심장 부종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인터뷰를 가진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천안함 폭침 10주기 행사를 하고 집에 와 있었어요. 27일은 합동 행사였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27일 행사장에 가니 대통령이 온다면서 수군거리기에 기회를 노렸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왜 기회를 노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대통령께 말은 하고 싶은데 앞으로 바로 다가가면 경호원들이 나를 잡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몰래 다가가 분향하는 대통령 손을 붙잡고 물었어요. 대통령님, 누가 천안함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했는지라고.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어땠는지 기자가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답답했어요. 이남일 수도 있고 이북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손을 놓으니 분향하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분향 뒤 천안함 46명의 용사 등 묘역 참배가 예정돼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대통령을 못 보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먼저 가서 기다렸죠. 대통령의 인정한다는 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확인하려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높으신 분들이 차례로 오시기에 재차 가서 물었어요. 대통령님,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기어코 북한 소행이라는 말은 안 합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머리끝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표 얻으러 왔나라고 생각을 했죠.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보냈는데 서운한 게 왜 없겠어요? 가정에 부모가 있다면 나라에는 대통령이 국민의 부모 아닙니까? 국민은 아파하는데 자식벌 같은 김정은에게 끌려다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회막식에 김영철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요? 그때 김영철이 온다고 해서 청와대 앞에서 천안함 유족들과 데모하고 이 답답한 심정을 전달하려 청와대에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북한 소행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으면 땡땡땡. 네,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보훈처 등에서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당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답합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남북 상황이 이러니 이해해 달라고 했으면 안 했다라는 것이죠. 분통이 터져서 눈을 못 감겠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했나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천안함 추모 행사 때 오는 정치인들은 유족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 정치인들 행동 어땠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세월호는 떠받들고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폭침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왜 날뛰느냐 같은 모진 말을 쏟아내요. 그런 말 한 정치인들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닌 적도 있고 천안함 추모 행사에 온 친북 성향의 인사에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파서 보냈다면 그것은 부모와 먼저 간 사람의 몫이지만 천안함 46명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도 북한을 두둔하고 이렇게 유족 가슴에 대못 박으면 됩니까? 그 생각을 하면 사지가 떨려요.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나는 분해서 죽지도 못해요. 나라 지키다 순국한 용사들을 존중해야죠. 나라를 바로 잡을 때까지 똥물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이분의 말처럼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이 장병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 분노의 사실상의 본질이죠. 자, 이번 현충일 행사에서도 이런 유족들보다 코로나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더 앞에 내세웠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들 그리고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기습에 희생당한 천안함, 연평해전 55명의 용사들, 그 관련자들은 누구보다도 참석 대상의 탑 리스트에 올라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초청 명단에서 빼놓고는 실수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5.18 행사에 5.18 유가족을 빼놓고 또 세월호 추모 행사에 세월호 유가족을 빼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둔 올해에만 참석을 했죠. 또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은 천안함 등 서해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을 가리켜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기도 했죠. 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청자 여사를 비롯해서 이 천안함 유가족들이 가진 이 분노와 이 서운함은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것이죠. 네, 계속해서 윤청자 여사가 아들의 사망 보상금으로 받았던 1억 원을 군대에 기증했던 사연, 그리고 천안함 사건 당시의 기억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